안녕하세요. 인트리브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8일 공청회에 발표한 기준 화물운송 실적신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래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작성해 두었으니 글로 확인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정부는 운송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지난 2013년 화물운송 실적신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를 실시하면서 직접 운송 의무제와 최소 운송 의무제가 도입되었는데요. 직접 운송 의무제는 면허 종류에 따라서 연간 운송 계약 금액의 30%에서 50% 이상을 국토부가 지정한 방식으로 운송사가 직접 운송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소 운송 의무제는 운송사 명의 차량에 대하여 차종별 시장의 연 평균 운송 매출액을 구한 뒤 이에 20% 이상을 운송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도는 운송사와 주선사가 거래 실적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최소운송, 직접운송, 위탁금지 위반, 신고 여부 검증 등 4가지를 상호 교차하여 검증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소운송 기준 상향. 최소운송 제도는 전년도 차량 톤별 시장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 매출의 20% 이상을 운송사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1톤 일반 카고형 차량의 평균 운송 매출은 연간 3,070만 원입니다. 1톤을 소유한 운송사는 3,070만 원의 20%인 614만 원을 최소 운송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1톤 차량을 10대 소유했다면 그 운송사의 최소 운송 금액은 연간 6,140만 원이 됩니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장 평균 운송료의 기준을 20%에서 대폭 상향하고 계속 상향하여 정상화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소 운송 의무 실적 관리 범위를 차량 단위로 개편.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실적 신고 관리 범위를 차량 단위로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정 차량의 운송 물량을 분배해 최소 운송 기록 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적 신고 범위를 차량 단위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1톤 차량이면 연간 최소 614만 원에서 최대 4,605만 원 한도 내에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최종안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없다고 신고한 운송사도 최소 운송 의무제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 수준도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직영 운송사는 확대한다는 방침.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은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대신 신규 증차 직영 차량은 위스탁이 금지됩니다. 직영에 대한 기준은 4대 보험가입과 급여 지급 등으로 검증하고 100% 직영 시 최소 운송 의무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나아가 번호판 관리를 강화하고 실태조사를 법제화해 정기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타 기관과 협의하여 검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과 협의하여 실적신고 내용을 검증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신규 증차 방침 적용 기준. 신규 증차 방침이 기존 운송사만 적용되는 것인지 신규 창업 운송사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개인 운송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실적신고 차주 확인 기능 도입. 이번 발표회에 따르면 기존에 없었던 실적신고 차주 확인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물 차주에게 실적신고 검증 권한을 부여하여 신고 내용을 교차 검증한다고 합니다. 이는 화물연대에서 주장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화물차주도 2013년에는
실적신고 의무 대상이었으나 국토부에서 차주의 실적신고 의무 규정을 폐지하였고 화물차주의 실적신고는 의무가 아니다 보니 실제로 실적신고를 하는 차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주가 사용하는 정보망 업체에서 차주가 실적신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망을 이용하여 검증하고 국토부에서 앱을 만들어 실적신고 내용을 실시간 차주에게 통보하여 허위신고를 검증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봅니다. 7번째, 처벌 강화. 실적신고 최소운송 기준, 직접운송 기준, 위탁금지 위반 기준, 신고준수 등 위반사항 발생 시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끝났으나 향후에는 감차나 사업권 폐지, 차주에게 차량 이전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8번째, 차량 등록증 표시 변경. 위스탁 차량의 차량 소유권을 차주 명의로 표시하고 회사는 경영 위탁사로 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2023년 1월 1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 내용이 확정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운송사와 경업사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단계 거래 불가. 운송사에서 받은 물량을 타 운송사에 하도급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운송사에서 받은 물량은 우리 회사의 차량이나 장기용 차로 100% 처리해야 합니다. 내 면허가 운송일 경우입니다. 직영, 위스탁, 장기용차, 정보망으로 50% 이상 배정해야 합니다. 내 면허가 겸업일 경우입니다. 직영, 위스탁, 장기용차, 정보망으로 30% 이상 배정해야 합니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날을 기준으로 매출처와 매입처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매출 대비 매입이 현저히 적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억이고 매입이 4천만 원이라면 위반입니다. 하도급 운송사에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매입 대비 매출이 현저히 적으면 안 됩니다. 매출이 4천만 원이고 매입이 1억이라면 위반입니다. 매출처 운송사와 거래를 미신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최소 운송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족한 운송사는 매출을 늘려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실적신고 내용에 대하여 차주에게 검증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면 블로그 글로도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월 1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화물운송 실적신고 변경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